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25일 날 다음 변론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때 양쪽의 진술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일 날로 변론기를 마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1차례 11차례 변론을 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73일 만에, 그러니까 헌재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50일 만에 끝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변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중간 정도 73일 만에 마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론을 그렇다면 25일 날 마치게 되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일단 평의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평의. 그리고 나서 평결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나서 그 결론을 내리는 걸 이제 평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의, 평결, 선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기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14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는 11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25일 날 변론을 마치게 되면 3월 10일 전후 요때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일정입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 변수. 자, 무슨 변수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이 이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위헌이다. 임명을 해야 되지 대행이 왜 임명을 안 하냐.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요 결론을 내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변론 갱신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했던 변론을 이제 새로 한 명이 왔으니까 다시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결국 이제 재판관들이 정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 재판관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철저히 하자. 지금 180일 안에만 하면 되니까 철저히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4월 18일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이 그날 퇴임을 합니다. 임기 만료로 4월 18일 날까지 하고 19일 날부터 퇴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뒤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론 전이 아니라 변론 끝나고, 그러니까 25일 날 변론이 끝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게 한 3월 10일 전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25일 끝나고 3월 10일 그 중간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재판관들이 결국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변론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임명은 됐지만 빼고 그냥 8명이서 선고 결론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임명돼서 재판관이 있는데 아예 빼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넣어서 하자라고 해서 조금 더 선고 길이나 이런 게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그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죠. 어쨌든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좀 하나 변수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이제 틀어지게 되고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하고 또 결론을 이제 계속 늦출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은혁 후보자를 굳이 그 시기에 임명해서 또 없던 변수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나중에 뭐 선거가 이루어진 뒤에 임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일 날 변론 종결, 3월 10일 전후 탄핵 심판 선고 이 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이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만약에 3월 10일 날 선고가 내려진다면 5월 10일 날 다음번 대선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정치권 흐름이 크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현재 흐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탄핵 그 심판 선고가 빠르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여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당은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지도부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뭐 물밑에서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뭐 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부 생각은 이런데 이미 밑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말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당 지도부나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사실은 뭐 이미 빠른 편이 아니죠. 이미 늦었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지금 한다고 해도 늦은 편입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어제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율 교수가 나왔어요. 명지대 정외과 교수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플랜 B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뭐 그 양쪽의 지지층이 딱 결집해서 치르는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중도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다르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제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중원을 노리고 계속 우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세계일보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요,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 2020년 총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난해의 총선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지형도를 보면 보수파는 소수가 됐습니다. 보수. 내가 보수다, 그리고 내 보수를 지지하는 정당의 표를 찍는 사람들이 소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2020년 총선 때 보수 계열 정당에 전부 투표한 사람 숫자와 이른바 진보 계열 정당에 모두 투표한 사람과 이걸 대비를 해보면 2020년 총선 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진보 쪽을 찍었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2024년 총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한 12% 정도 되고 보수를 찍었다는 사람이 12% 정도 포인트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미 이제 기본적인 유권자의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우경화 흐름으로 좁혀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신율 교수 얘기대로 중도로 가도 지금 그 기본 승패가 비등비등한 거죠. 이미 지형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제 플랜 B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차근차근 준비를 이미 조기 대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민주당은 가졌고 이미 이제 전국 조직을 다양한 분야에서 직능별로 뭐 조직별로 이렇게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이미 민주당은 시작한 지가 조금 됐죠.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추경이라든지 소득세 감면 등등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중원으로의 확장, 또 이재명 대표도 뭐 나는 보수다, 중도 보수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이 왼쪽,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 정의당 등등의 이 영역은 이미 다 평정이 됐다. 거기는 내 경쟁자가 없다. 뭐 조국 전 대표도 지금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영역이라고 보여졌던 그 땅, 국민의힘의 땅도 내가 일부 뺏고 싶다. 그래서 그 중도 쪽으로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양쪽이 이제
여러 가지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은 그걸 굳히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가고 있고, 뒤에 가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 뭐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아니 탄핵 심판 선고도 안 나는데 벌써 대통령 선거하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인단 말이냐, 이 괘씸죄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임하게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2달 이상 각종 조사를 종합해 보면 변하지 않는 흐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보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흐름, 이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 흐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흐름, 이 3가지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각종 조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흐름에서 변화가 약간의 등락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의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변론 끝나고 만약에 그 3월 초에 이제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게 된다면 이 시간이 사실 뭐 60일이라는 게 긴 기간 같지만, 여러분도 한 2달 전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2달 그냥 갑자기 딱 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누가 철저히 준비하느냐, 그 미래에 대해서 메시지든 뭐 조직이든 아젠다든 실제적으로 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든 자금이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야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권의 흐름들, 물밑에서는 뭐 아마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양쪽에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오늘은 탄핵 심판 선고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상황,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그리고 올 들어 1월 2월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들 3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